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는 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낮았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7명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600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7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62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을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99.7%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있는 것들 중에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보건 전문가들은 이 백신을 접종을 빨리 많이 해야지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지는 것을 잘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지금 거의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여 가서 빨리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중에 이제 젊은이들, 20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20대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젊은 사람들 20대들은 이 무증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전염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잘 무찌르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시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화이자는 지금 FDA랑 회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화이자는 이 FDA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다음 달이죠. 8월 달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파우치 국장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특히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거든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보건 전문가들이 어쩌면은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퇴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아주 없애는 것, 퇴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우리들이 이 독감같이 공존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쭉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독감같이 그냥 한 가지 감기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랑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이제 치료제가 어쩌면은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독감 같은 그런 질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힘들어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네요. 그러면서 이 쿠바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그리고 사망자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쿠바에서는 7천여 명이나 나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벨기에에서 어느 한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걸리는, 뭐 변이랑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베리언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리는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가지가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실내 안에서는 꼭 마스크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백신을 접종을 하셨던 안 하셨던 마스크는 꼭 잘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LA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LA 최근 3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3,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000명씩 LA에서 나온다라는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면서 백신 빨리 접종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 상황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페루에서 또 다른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은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발이잖아요. 그리고 남아공 바이러스가 뭐 감마. 요번에는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페루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 페루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남미 29개국에서 이 람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마 변이 바이러스 난리도 아닙니다. 뭐 알파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인도발,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발, 페루발, 지금 뭐 5가지의 굉장히 좀 커다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더 많이 여러 번 전염이 되면 될수록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안 걸리는 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파우치 국장도 백신 맞으라는 이유가 자신만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코로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백신 좀 접종을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벌진 갤럭틱에서 드디어 우주 여행을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반인 우주 여행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를 끊어줬는데, 아마도 내년쯤에 2022년부터 이 우주 여행, 벌진 갤럭틱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이 우주 여행이라는 이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벌진 갤럭틱, 그리고 스페이스 X, 그리고 블루 오리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회사에서, 이 3가지 기업에서 우주 여행 상품을 지금 기획을 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아마 20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전화가 방금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자라면은 2022년부터 이 우주 여행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막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이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주에 올라갔다가 이 무중력 상태를 잠깐 체험해 보고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는다고 해요. 조금 있다가 그냥 내려온다라는 건데,
이 가격이 자그마치 20만 불이라고 합니다. 우주 여행, 우주까지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는 거 20만 불, 무중력 체험 잠깐 해보는 거 20만 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부자이신 분들, 억망장자들이 지금 이 우주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억망장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해보신 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부자들로부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대략 예약건만, 티켓값이 20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예약만 6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이렇게 억망장자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여행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까 요번에는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우주 여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다 내 탓이다. 내가 이 우주 여행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 여행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제 또 트럼프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 다 된 밥에 이제 숟가락 얹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벌진사의 회장이 나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17년간 트럼프는 한 4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않았죠. 이 벌진 갤럭틱이라는 게 17년간 굉장히 길게 계속 계획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스페이스 X나 그리고 뭐 블루 오리진이나 뭐 트럼프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뭐가 잘 되면은 숟가락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뭐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서부 지역 엄청난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데스밸리 지역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 역대급 온도를 계속 뭐 경신을 한다는 등 뭐 기록적인 온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데스밸리 133도였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섭씨로 56.6도였대요. 133도, 56.6도, 어마무시한 그런 날씨였는데 이런 날씨에는 진짜 물 안 마시고 뭐 그런 날씨에서 조금만 걸어가다가는 그냥 더위 먹고 사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더울 때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서부 지역, 이 서남부 지역에서도 계속 폭염이 계속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2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리고 폭염 때문에 이 가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그마치 이제 서부 지역 6개 주에서 대형 산불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는 기록적인 대형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 주시고요. 뭐 당연히 이 산불이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폭염 그리고 이 가뭄 때문인데 어쨌든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 역시 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 역시 산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폭염 때문에 지금 뭐 서부 지역이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요. 이 폭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이 폭염 때문에 또다시 플렉스 얼러트 그러니까 이제 전기 아껴 쓰라는 거 그거 다시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기 계속 좀 아껴 쓰셔야 해요.
전기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덥다고 뭐 에어컨 쓰고 뭐 가전제품들 다 돌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재수 없으면은 정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전이 되면은 심각하게 더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기 좀 아껴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라스베가스에서 또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양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한 라스베가스 고급 백화점 안에서 한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족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6살짜리 굉장히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자신의 아빠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백인 여성이 이 6살짜리 아이한테 목을 이렇게 팍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 뭐 중국 새끼들 너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하면서 동양 혐오적인 말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또 화제가 돼가지고 SNS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바이럴하게 좀 또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으로는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이렇게 동양인 혐오에 대해서 계속 올해도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올해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LA 지역에 살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사우스 LA거든요. 이 사우스 LA 이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이 다운타운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사우스 LA인데, 사우스 LA 지역은 흑인 분들 그리고 히스패닉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노동계층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우스 LA, 저도 예전에 이 의류 공장을 했을 때 그 사우스 LA 지역에 거기 근처에 의류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진짜 삭막합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총소리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총소리 굉장히 자주 듣고, 그리고 이 경찰 사이런 소리 그런 것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사우스 LA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제 뉴스 보니까 사우스 LA에서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커플이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드라이브 바이 슈팅, 어떤 차가 총을 막 쏴대가지고 이 자동차에 총을 막 쏴서 커플 2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분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하고, 남성분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사우스 LA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에 대한 뉴스도 얼마 전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 시카고에서도 이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내에서도 총격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렇듯 미국 내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하기는 해요. 안전하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뭐 사우스 LA, 뭐 시카고에 있는 그런 흑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들, 각 주들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만 계속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을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위험하다? 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도심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조금 벗어나면은 안전한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여드릴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담장이 그렇게 낮은데, 아니 창문이 그렇게 큰데 뭐 창살도 없고 그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굉장히 안전한 동네예요. 제가 모델하우스 보여드리는 그런 집들은 다 굉장히 안전한 동네들이고, 그렇게 위험한 동네들은 좀 오래된 동네들 있잖아요. 뭐 LA, 뭐 사우스 LA, LA 지역은 좀 위험하긴 위험해요. 한인타운도 좀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동네들은 거기는 조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동네를 가시면은 당연히 집들마다 이제 창살이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모델 하우스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완전히 새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안이 안전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에 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사망자 수가 90명으로 늘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종자 수는 31명으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생존자는 이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사망자는 계속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메리칸 항공에서 어느 한 승객이 또 굉장히 소란을 피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어느 한 비행기에서 하늘 위에서 어느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문 있잖아요. 문을 막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늘 위에서 비행하고 있는데, 이 승무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분주해져가지고 이 여성 승객을 잡아가지고 의자에다가 묶어놨다고 합니다. 테이프로 뭐 칭칭 감아놓고, 그리고 이 여성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입을 테이프로, 덕테이프로 이렇게 감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만약에 문을 열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뭐 당연히 압력 차이로 혼자서 열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문이 열렸다고 하면은 큰 사고 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여성은 바로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자마자 정신 감정을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체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고, 그리고 이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이 여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다시는 아메리칸 항공을 타지 못하게 그렇게 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이 오렌지 카운티 나치베리 팜 드라이브 바이 슈팅, 요거 총격 사건, 2명의 티네이저가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총격 범인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잡아가지고 총격 사건에 대해서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드라이브 바이 슈팅, 뭐 총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이 총격 사건,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무서워요. 미국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다닐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조금 무섭습니다. 괜히 또 총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까봐. 이 총기 이 규제 빨리 좀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이 총기 풀리는 거 좀 많이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생활고, 그리고 이제 경제난, 그리고 민생고, 그러니까 뭐 다 어렵다라는 소리죠. 쿠바에서 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쿠바 같은 곳에서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정부 시위 같은 거 수십 년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민주화 움직임을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측에서는 자유 집회는 지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IT 대통령 암살 사건, 이것에 대한 배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IT 대통령 암살 사건, 배후는 미국에 살고 있는 IT인 의사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IT 의사는 바로 지금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배후에 이 의사가 지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바지 사장 같다, 뒤에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지금 왜 IT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IT는 엄청나게 혼돈 속에 있다고 합니다. IT 대통령이 암살이 됐으니까 당연히 혼돈 속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IT에 군대를 보내려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마리오, 슈퍼마리오 아시나요? 슈퍼마리오 게임팩, 닌텐도 64 슈퍼마리오 게임팩 뜯지도 않은 거, 요거 경매에 올라왔었는데 경매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경매 낙찰가가 156만 불이었다고 해요. 닌텐도 64 슈퍼마리오 그 게임팩, 그게 156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와, 제가 어렸을 때 그 닌텐도 64 나왔었거든요. 그 닌텐도 64 슈퍼마리오 게임팩 좀 여러 개 좀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하나 팔 때마다 100만 불씩 이렇게 팔았으면은 와우, 이거 안 뜯고 제가 모아놓다가
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죠. 브라질 대통령, 이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브라질 국민 절반 이상이 브라질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정말 잘 된 일인데 빨리 좀 진짜 진행이 돼가지고, 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가지고 브라질 대통령도 좀 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2% 정도, S&P 500 0.2% 정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0.1% 정도 굉장히 소폭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 대기업에서 순이익이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 거품설이 이게 거품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 주식, 이 주가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또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살짝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V자 경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제 회복이 지금 느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글로벌 워밍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좀 이제 경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상승을 할 때 중국 경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빨리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이제 살짝 지금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GM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GM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는 GM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기술력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 GM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나중에는 이 2배가 넘을 것 같다 라는 전망을 한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를 봤을 때는 자동차들은 다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탈바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첫 단추를 잘 넣으셔가지고 나머지 한 주도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